네, 2022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정치 내전에 들어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와 정부가 정치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전의 주역인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북핵은 관심 없다, 검수완박에 이어서 정부 완박을 해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잠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법에도 서열이 있죠. 정부 공무원에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렇게 서열이 있듯이 법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법은 헌법, 그 다음 법은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법률, 그 다음 법은 명령이라 그러죠. 그 다음 규칙, 조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근데 명령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령이 명령입니다. 그 규칙은 뭐냐 그러면 더 헷갈려 합니다. 규칙은 총리령하고 외교부나 국방부 같은 각 부에서 나오는 영이 규칙입니다. 조례는 뭐냐? 서울시나 각 구에 있는 의회에서 만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법이라 그럴까? 그게 규칙입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에 있죠. 지금 5월,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2년마다 국회의장을 바꾸죠. 그래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2년,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 2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국회에서는 새로 이게 원을 구성하는데 지금 그걸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주당이 국회의 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회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갑자기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이 발의안을 낸 사람은 조응천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 상당히 합리적이고 법을 많이 아는 국회의원이죠. 그가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까 대통령령, 그건 명령이죠. 근데 총리령, 부령은 규칙입니다. 이러한 명령과 규칙 중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국회가 대통령 그리고 총리 또는 각부 장관에게 명령과 규칙을 바꿔라 라는 요청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국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조응천 의원은 오늘 13일이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만드는 규칙이나 명령이 모법인 국회에서 만든 모법에 위배하게 되면 그건 국회의 입법권한 침해가 아니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인데 이 법률을 따라서 해야지 그거와 다른 거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국회의 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침해한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 아니냐. 민주주의에서는. 그럼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는 명령과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가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밝혔고 강병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요즘 하도 대학 이름을 단과대학 이름 바꿔서 옛날 같으면 농대인데 농대 출신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아주 친노 그리고 친문 사람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철험의 소송은 아닌데 철험의 만큼 강경합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조직이다. 그 법무부
그 시행령에 고쳐서 거기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검증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하고 나니까 왜 거기서 해?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행령 개정한 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하고 위배되면 명령을 고쳐야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강병원 의원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었죠. 그래서 부엉이 바위 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철험의 소속 김용민 후보 이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 의원의 지지 등을 받아서 조홍천 의원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권성동 국힘당 대표가 이제 야, 그렇게 하면은 정부도 뭔가 정책을 하려면 이렇게 뭐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국회가 통제한다 그러면 정부 완박 아니냐. 정부의 권력을 완전 박탈하는 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 완박 아니냐. 그리고 왜 도대체 민주당은 2년마다 국회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개정 후협 상태로 놓고 국회가 뭘 해야 된다는 통제권 운운하고 있으며 자기네 다수당이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국회 원부터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니들은 다수당 시절, 바로 지난 2년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립 포결, 날치기 포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기어줘놓는데 이제 와서는 뭘 통제하겠다는 거냐. 민주당은 항상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도록 문재인 시절에는 프리패스 해놓고 이제 와서는 프리패스 안 된다고 하는 거 웃기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장은 자기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거다. 이런 코미디는 조만 대장경에나 있다 그랬습니다. 조만 대장경.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힘드시죠. 조국,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플러스 8만 대장경을 합친 말입니다. 조국 씨가 이제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트윗에다가 뭘 썼었죠. 그 트윗에 쓴 게 하도 많아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해서 조국 대장경이란 말이 나왔고 또 나온 말이 조적조란 말도 나왔죠. 조국 씨가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조국의 말이 못으로 돼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런 말도 생겼었고 또 조론안볼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만 대장경. 조국 대장경이 아니라 조만 대장경. 네. 하도 말장난을 친다 이거죠. 그러면서 권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조홍천 의견이 하는 거는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상권 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은 상권 분립을 위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을 규칙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권 의원은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는 의회 독재를 하는 거고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이니까 상권 분립의 또 위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지고 지방선거에 패하자 정부 완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니들이 나가면은 아주 오만하게 나가면은 민심의 성남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이 될 것이다. 170석의 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거는 소수정당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민주당이 폭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검수완박을 분명히 추진한 건 아시죠? 법률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신의 한 수를 던졌죠.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하니까 한동훈 씨를 청문회에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어쩌저쩌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다 해줘 버렸죠. 그러면 검수완박은 자기네 법안 만들고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했으니까 서로 쌤쌤으로 볼 수 있는데 뭐가 불안한지 이번에는 정부 완박이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검수완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자,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다. 법률 제정은 분명히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 법률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 시행령과 규칙이 법 정신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긴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을 어긴 것이다. 현재 국회법은 대통령령이나 또는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 부령이 이제 모법하고 좀 틀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장관들이 하는 거, 그거는 상임위원회 통보로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명령과 규칙을 만들어 국가를 운영해라. 그것이 바로 입법의 완벽한 실행인 입법 완박이 된다. 뭐 그렇게 이 박은 박탈은 아닌데 하여간 입법 완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서로 팽팽하죠.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냐. 오늘 출근을 하다가 기자들 앞에서 자, 이 법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법이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라고 한 다음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그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라고 한 후 자,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위반된다면 국회는 그 법률을 다시 개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을 의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국회법으로 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건별로 해야지 다 하게 되면 입법 독재 아니냐.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하면 되지. 왜 국회가 국회법 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어쨌든 발의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이걸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170석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권성동 국힘당 대표는 자, 이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는 자, 국회가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정부 운영하는 예산안을 누가 짭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짜죠. 국회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예산안 짜졌느냐?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국회가 입법권 정부 예산안 짜겠다는 거와 뭐가 다르냐? 반헌법적이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양쪽에게 설명하는 거는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어디가 옳은지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시절입니다. 그때 새누리당, 국힘당의 전신이죠. 그때 유승민 씨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그가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시행령 명령 규칙을 수정할 권한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이 양반이 합의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게 이제 통과되면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 따라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유승민 씨는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이제 15년, 7년 후에 다시 추진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게 되면은 뭐 이번엔 뭐 여당에서는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민주당에서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추진하느냐? 지금 대통령 선거 지고 지방선거도 진 상태에서 자기네끼리는 지금 철험회하고 신문 세력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는 단결이 안 되니까 국힘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한 요소로 던지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걸 던지면 이제 자기네가 뭉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던졌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자기네가 일치단결 철험에 끌려갔는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참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은 공화정이고 그 이전은 군주정을 했습니다. 군주정 시절에는 주권을 군주가 갖고 있었죠. 그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의 법률에 해당되는 걸 만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들은 스텝, 참모 역할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원하는 걸 시행해주는 대리인일 뿐이죠. 그때 군주국에도 황제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만드는 지금 법 같은 게 뭐예요? 그때는 헌법은 없고 법인데 그게 칙입니다. 칙. 왕이 만드는 건 뭡니까? 명입니다. 명. 그 칙과 명을 합쳐서 명령할 때 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제의 칙은 칙령이라고 그랬고 왕의 명은 어명 또는 왕명 이렇게 했었죠. 칙령.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 대륙에 있었던 그 황제가 있던 나라들은 칙령을 발표했고 우리 조선은 제후국이라서 모두 왕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고려는 고려 임금이 발표하는 건 항상 칙령이었습니다. 고려는 스스로는 황제를 자처했고 외교할 때만 왕을 했던 나라입니다. 고려는 줏대가 있는 나라고 조선은 그렇지 못했죠. 자, 이렇게 칙과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정한 거 외에 그 밑에 정해놓은 게 그게 율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갖고 율령 체제라 그러죠. 고대 국가, 봉건시대 국가, 군주국은 율과 영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화정으로 들어오면서 뭐로 바뀝니까?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면서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에 모이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게 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 그런 로라는 개념이 이제 군주정을 하고 있던 아시아에 처음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의 엘리트들이 이걸 로를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율령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률로 번역을 합니다. 그 율은 이제 군주 시절도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 법은 뭐냐? 법은요, 지금도 불교에 관심 많은 분들은 가시면은 뭐 이렇게 법을 전수받아 뭐 법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체제 이런 거잖아요. 도 닦을 때마다 뭐 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그 법은 우리가 말한 법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의 세계에서는 그런 법통을 지킨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법을 영어 로의 개념으로 쓰게 되면서 이 도의 세계에 쓰이던 법이 이런 로라는 걸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근대 국가 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 하는데, 자, 이게 가장 공화정의 대표가 입헌 군주정 또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자, 군주가 있었어요. 근데 군주를 타도한 나라는 의원 내각제로 가고 타도하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둔 나라는 군주는 그대로 두고 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화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국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다수당, 한 명이라도 많은 당에서 그 중에 대표들이 행정부로 딱 올라가서 정부를 이끄는 거예요. 요 옮겨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국정 전반을 담당하면서 한 개의 부서를 이끕니다. 외교부, 국방부 이끌면서 그래서 그 부의 일을 자기가 맡아 하면서 전체 국정을 논의합니다. 그 집단 지도 체제죠. 그래서 군주가 있으면 입헌군주정, 없으면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원 내각제의 큰 맹점은 뭐냐? 국회하고 정부하고 같은 당이에요. 그래서 정권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둘이 같으니까 의회에서 워낙 다수당이 정부를 차지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독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통일을, 소득 통일을 이끌었던 콜 총리는 18년간 총리를 했죠. 그 덕에 이제 그 사람이 유능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끌었지만 만약 잔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혹했다가 독재로 가서 망한 나라가 나치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그 나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면서 둘이 합쳐서 일당 독재를 하다가 간 게 나치 독일이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의회에서 온 행정부 대표하고 같이 딱 붙어 돌아가서 군국주의로 흘러가 버리면서 나라 망한 게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는 거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나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 다수당이 국무위원이 돼서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독재로 흐를 염려가 큽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군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그 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영국 왕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정을 하는데 미국은 아예 부정을 했어요. 왜? 영국하고 싸우면서 독립했으니까. 저쪽 캐나다나 호주는 영국이 독립한다니까 동의해주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는 영국 왕을 두고 가는 거죠.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 막 시작된 그 공화정을 딱 보니까 야, 의회 독재가 문제구나 라고 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50개 주, 그 주의 대표로 연방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다수당으로 딱 한 당이 있는데 그 당이 이 연방정부를 이끌게 되면 이건 독재가 된다 그래서 요 다수당의 대표들이 이쪽에 국무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행정부를 이끌 사람을 선거로 뽑습니다. 요 상원의원도 선거로 뽑고 둘이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르면은 같으면 독재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둘 다 뽑았으면 국민이 원하니까 다수당 독재로 가. 다르면 서로 견제해서 독재 못하게 해. 이렇게 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장관들은요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장관들은 아까 입헌 군주정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에서는 이 다수당의 대표들이 와서 국무위원들이 와서 각부를 이끈다 그랬는데 미국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다 보니까 이 다수당이 대표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의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를 집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각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상원이 시키는 것만 하게 돼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국무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장관을 불러서 장관회의를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해방되고 났을 때 의원내각제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 독재를 한다라는 걸 꿰뚫어본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반대해서 가지 못하고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한 대통령제로 출범했다가 1950년 전쟁이 나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제로 그러나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뭐 발췌개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제로 온 나라죠. 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의회는 지금 국회는 170석의 민주당이 차지해서 근데 이쪽에 대통령은 국힘당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둘의 충돌이 민주주의인 거죠. 둘 다 하나 대표가 같은 당이었다면 그것도 국민이 뽑아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충돌한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쪽이 의회 쪽이 내가 우월하니까 행정부 말 들어 이렇게 가면 정부 완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또 행정부 독재가 되는 건데 과거 이렇게 입법부를 꽉 눌렀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행정부가 워낙 강해서 국회에 아예 3분의 1 유정의 의원을 두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독재죠. 행정 독재라면. 지금 입법부가 또 이렇게 과도하게 온 건 입법 독재입니다. 이게 정부 완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공화정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상권 분립이란 거는 이 유럽 국가 의원 내각제 하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가 입법부 우위죠. 근데 미국은 그걸 독재로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권 분립 중에 하나가 사법부인데 사법부도 사실은 군주국 시절에는 군주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가 있는 사또 지방관들이잖아요. 부사, 목사, 관찰사, 뭐 군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군주를 대신해서 재판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자의적인 재판이 되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은 따로 띄어서
행정부의 통제를 안 받게 하게 하자. 그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근데 수사는 막 인권 유린하니까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수사를 적법하게 하자라고 넘어온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 사법관인 거죠. 근데 이 검사는 행정부에 있다고 검사 내 말 들어라고 검수완박을 추진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만은 더 독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법무부를 대통령 밑에 두고 또는 의회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나치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결착이 되니까 나치로 갔고 일본 구국주의도 글로 갔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파시즘을 했던 무솔리니 이탈리아 글로 갔고 우리 박정희도 글로 갔고 전두환도 글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입법부가 자기네가 우월하니까 이걸 찾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정부 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그때는 거의 국힘당 아니 민주당이 180석 지금 뭐 조금 더 뭐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랬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돼도 국회 때문에 정치 못한다는 건 다 예상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국힘당이 아니었지만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하면 국회가 해산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벌였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하면서 국회가 해산되면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하게 되면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윤석열당 다수당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 100몇 명 되는 저 사람들 사퇴해도 국회가 해산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던 것이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은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씨를 개항을 해 송영길 씨가 비워져 갖고 입성하게 해줬잖아요.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철험에도 보호받고. 근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 무슨 게이트, 법화 게이트 이재명 씨는 피해갈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부 완박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은 안 됐으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수사를 들어가고 뭘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정부 완박을 추진하면서 결사항전하고 호남을 선동하고 지금도 이제 박지원 씨가 장난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야 니들 그렇게 방탄국회에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국민이 일어나서 오히려 민주당이 짜그라들까요? 검수완박 추진했다가 짜그라들었던 게 이번 민주당이 지방선거였죠.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저항권을 넣어놨습니다. 나치가 국회하고 행정부가 하나 돼서 갔을 때 국민들이 다수당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따라가다가 나라 꼴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서독에는 법에는 국민이 그럴 땐 저항하라고 넣어놨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가 4.19로 저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4.19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보고 하실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을 한다고 보고 하실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팩트 문제가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런 독재를 막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같이 언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저는 팩트를 위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민주국가 공화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상철 씨 천안함 좌초설 주장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것도 네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 사람 욕을 하지 않았으면 정부를 비난한 거는 그건 언론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지난 정부에서 언론관계법을 개정해 갖고 하나라도 오보를 내면 엄청난 징벌 돈을 매기겠다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꼼짝을 못하죠. 아주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영찬 씨가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걸 윤영찬을 막 씹어댄 게 누굽니까? 제가 어제 방송했죠.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저항권과 더불어 언론 자유가 민주국가에는 상당히 필요한 건데 계속 방송통신위원장 누구로 그건 과거 박정희도 했고 전두환도 했는데 민주주의 주장한
민주당 자들이 저러니까 참 제가 보기엔 더러운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홍천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도 지리멸렬하니까 이것이 있다고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왕박법안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고 언론 자유를 통해서 움직일지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움직일지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